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시는 인프제와 썸 타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프제와 썸을 탈 때 전체적으로 오래 걸리고 지금 이게 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힘들 거다 라고 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반은 맞고 반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인프제 기준에서는 지금 내가 연락하는 분도 썸의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못 다가가는 인프제지만 더욱이 안 다가가는 인프제가 돼버리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것 또한 맞춰서 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썸을 타시는 분들이 인프제의 연락 속도나 반응을 보면 경험했었던 썸에 비해서는 엄청 답답하실 거예요. 이게 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일단 연락은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만나기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 인프제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조금씩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했던 기억을 되돌아보면 정상적인 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썸은 막 연락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인프제는 연락도 느리고 선톡은 없고 근데 약속은 잡혀있고 약간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참 아쉬운 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프제와 만나다 보면은 이걸 또 인프제는 눈치를 채요. 이분이 뭔가 나랑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해보면 썸 타시는 분들은 평소 본인이 생각했던 썸과 다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프제는 알아가는 시간을 잘 가지고 있구나 라는 타이밍에 상대방을 강찰해 보니까 뭔가 평소와 느낌이 달라. 그래서 더 주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은근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인프제랑은 왜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지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서 거절한 거에 대해 나 너 싫어서 거절한 거야 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시를 들면 보통 누군가가 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보통 대화의 흐름이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구독해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채널명 알려드리고 아마 구독을 하는 그림일 텐데 최근에 어떤 이성분이 제게 유튜브 하는 걸 아셨는지 구독하겠다고 채널명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 분께서 구독자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좋은 건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구독 누르겠다 라는 대답에 저는 또 정말 괜찮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기억이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프제가 진짜 벽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상황에서 저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략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의 목소리와 저의 어떤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영상을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 두 번째로는 구독이 되면 분명 좋긴 하지만 저는 유튜브를 하고 나서 지인들에게 채널명이나 구독을 눌러달라고 부탁은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인데 100명이 지인이라고 하면 그 100명은 영상을 안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인이니까 구독을 눌러준 거다. 뭔가 저 스스로 반칙을 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내 노력만으로 구독자 1000명을 만들고 싶다 라는 욕심도 있었고 굳이 지인이라고 해서 평소에 안 보는 채널 구독을 눌러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올리면 구독자 수보다 영상 조회수가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냥 그런 상황에 핑곗거리가 되잖아요. 이 중에 100명은 내 지인이니까 실제 영상 조회수는 뭐 900명만 넘으면 된다 라는 생각에 합리화를 하게 되니까 정리드리면 제 스스로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데 이런 이유들을 갑자기 말하기에는 분위기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절만 한 거예요. 원래는 방금 위에 말했던 이유를
말을 하면서 전달을 했으면 뭔가 더 깔끔한 전달이 됐겠지만은 그런 분위기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이유를 다 설명하기에도 아직 안 친한 것도 맞지만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먼저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거절당했네? 나 싫어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질문했는데 말 안 해주는 거 어떡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괜찮아요. 친해지기 위한 시작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프제들은 생각이 많아서 인프제의 생각을 듣다 보면 뭔가 조금 큰일이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저는 연락을 할 때 일상생활 묻는 거에 대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타인에게 일상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이분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각이 언제 바뀌냐가 중요한 건데, 인프제와 만나서 대화를 할수록 썸 타는 분이 저는 주말에 어떤 걸 하고 이런 거 하는 편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성격이면, 시간이 지나면 인프제가 물어보게 돼요. 인프제 기준에서는 이분에게 일상 물어보는 건 신뢰가 아니구나 라는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프제는 정말 사소해도 그 상황에 대해서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드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저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물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타인에게 말하는 것도 엄청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의견이 틀린 의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감을 드는 의견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고려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건데, 인프제 분들은 이게 습관적으로 사람을 보면 관찰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나는 이 부분에 약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다른 행동을 보면 뭔가 이런 부분은 싫어하겠다 또는 좋아하겠다 라는 식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 관찰을 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너는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개선해 보자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인프제가 몇이나 될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 타이밍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인프제한테는 기다림과 먼저 질문해주는 행동은 꼭 필요해요. 인프제가 썸을 탈 때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인프제 썸의 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이기도 하고, 저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다면 영상 제작을 준비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썸 부분의 주제가 생각이 난다면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다들 즐거운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네요.